반갑습니다. 저는 샘병원의 미션 원장으로 있으면서 직전 국가생명윤리위원장을 역임하였습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생각해 볼 주제는 낙태 문제를 앞두고 저희가 이해 당사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색다른 관점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낙태를 이제 결정하려고 함에 있어서 저는 3명의 이해 당사자가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어쩌면은 가장 이제 중요한 주인공일 수가 있겠죠. 낙태를 이제 결정하려고 지금 고민하고 있는 여성. 그리고 그 여성에게 정자를 주입해서 임신에 이르게 한 또 남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제 뱃속에 이 낙태로 인해서 죽임을 당할지도 모르는 그 태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3명의 당사자의 입장에서 한번 낙태를 한번 바라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번에 헌법재판소가 이 낙태법에 대한 결정을 내리면서 모든 사람에게 가장 지금 중요한 단어로 떠오르는 것이 여성의 자기결정권이라는 단어거든요. 조금 생소한 단어지 않습니까? 자기결정권.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신이 인간을 만들 때 다른 동물과는 달리 인격체로 만드시면서 어떤 능력을 주셨냐 하면은 이 자유의지, 자기 스스로 결정해서 일을 할 수 있게끔 하는 이 자기 결정권을 주셨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생명윤리의 원칙에 있어서도 이 자율성 존중의 원칙이 그 어떤 원칙보다 이제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문제는 이 자기 결정권이라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인가? 무조건 그냥 본인이 결정하면 되는 것인가?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저희가 병원에서 이제 수술 동의서를 받을 때도 그냥 수술 동의서 사인하면은 그것이 자기 결정의 어떤 근거로 채택이 됐느냐 하면 그렇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충분한 설명을 한 다음에 수술에 대한 이해를 다 하고 나서 거기에 대한 동의를 했을 때 그것이 이제 동의서의 법적 자격을 가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어떤 이 낙태에 대한 결정을 함에 있어서도 충분한 설명을 듣고 내용을 충분히 이해한 다음에 결정하는 것이야말로 그것이 이제 법적 효력이 있는 자기 결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자기 결정에는 반드시 또 책임이 뒤따르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여성이 임신을 하고 또 출산을 하고 양육을 하는 이 단계에서 이 자기 결정이 다 관여를 하거든요. 임신을 하기 전에는 어떤 결정이 있겠습니까? 성적 자기 결정의 단계가 있습니다. 이 남성하고 잠을 잘 것인가 또는 피임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제 이런 어떤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결정에는 임신이라는 어떤 예기치 않은 결과가 따를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게 해야 되고 그 결정에 앞서서 충분한 정보를 또 알고 이해하고 그 자기 결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 결정은 아마 출산을 앞두고 이제 우리가 이제 낙태를 얘기할 때 과연 임신을 지속할 것인가 아니면 낙태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을 또 이 여성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정은 출산을 한 다음에 이 아이를 내가 양육할 것인가 아니면 양육을 포기하고 입양을 보낼 것인가 이런 또 중대한 결정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모든 과정에서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관계가 되는데 문제는 그 첫 번째 결정이 굉장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여성들이 이 첫 번째 결정을 너무 손쉽게 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결정도 이것이 그냥 결정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생명윤리의 2가지 원칙 중에 두 번째가 뭐냐면 악행 금지의 원칙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어떤 결정을 하는 것도 좋겠습니다만은 남에게 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 올림픽에서 우리가 마라톤 경주를 할 때 자기가 1등을 하고 싶어서 뛰어가는데 앞에 힘들어하는 어떤 선수가 나의 그 길을 가로막고 있을 때 그냥 밀쳐버리고 내가 1등을 한다고 해서 금메달이 주어지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치지 않고 본인의 결정을 내릴 때가 그것이 이제 윤리적인 결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여성의 결정에 이 3가지 결정의 시점에서 그 결정에 대한 책임도 지지만 설명도 충분히 듣고 본인이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두 번째 저는 결정의 주체가 이 남성인데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여성 혼자 절대 임신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누군가가 정액을 주입을 해야 되는데 그 남성의 책임이 너무 크다는 거죠. 남성 역시 아무 데서나 아무렇게나 이 성관계를 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자기 결정이거든요. 이 자기 결정으로 임신에 이르게 됐을 때 자기의 어떤 유전자가 반이 섞여 있는 사람이 지금 뱃속에 살아가게 되는데 이 태아에 대한 어떤 책임도 분명히 남성에게
저는 주어져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이 남성의 책임도 결코 여성 못지않게 물어야 된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 태아의 자기 결정권은 그러면 없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의 형법, 민법에는 다 태아의 생명으로서의 권한이 굉장히 중요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헌법이 보장하는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이 법적인 책임과 권리를 가지는 그런 태아의 인격체로서의 법적인 지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태아도 자기 결정권의 대상이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의식이 없거나 또는 정신질환이 있거나 또는 중증 장애인 경우에는 또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본인이 결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대신 이제 보호자가 결정을 해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태아의 결정은 태아 스스로가 어떤 본인의 자기 결정에 대한 표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저는 누군가가 그 표현을 대신 해줘야 되는데 거기에는 반드시 보호자로서의 어떤 책임이 붙는다는 거죠. 이 대표적인 사건이 SBS 그것이 알고 싶다의 그 신의 사건이라고요. 초등학교 4학년짜리인데 배에 이렇게 윌름씨 종양이라고 양성 종양이지만 굉장히 그 위험한 그런 질환을 앓고 있었는데 그 부모가 이 사이비 종교에 심취해가지고 이 아이를 병원에 데리고 가지 않고 계속 공부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다 못한 그 마을 사람들이 경찰에 신고해가지고 우리나라 최초로 그 부모로부터의 보호자의 자격을 박탈해가지고 그 마을의 목사님에게 보호자의 자격을 줬던 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결국은 뒤늦게 병원에 갔습니다만 그 아이가 죽었어요. 그래서 그때 만들어진 법이 이제 아동보호법이 만들어지는 계기가 됐죠. 근데 그 사건에서 우리가 깨달은 것이 뭐냐면은 아무리 부모라 할지라도 그 아이를 살릴 의지가 없으면은 부모로서 보호자의 자격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태아의 자기결정권을 그럼 누가 보호할 것인가? 우리는 부모에게 보호의 어떤 자격을 주고 싶지만 그 부모는 지금 이 태아를 살해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부모지 않습니까? 그 부모에게 과연 이 태아의 자기결정권을 대신할 자격을 줄 수 있을 것인가? 보호할 의지가 없는 사람에게는 보호자의 자격을 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태아가 과연 의식이 있으면 어떤 결정을 내릴까? 이 태아의 입장에서 이 태아의 생명을 가장 잘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그 사람에게 이 태아의 보호자의 자격을 주어서 이 태아의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게 해야 된다. 이것이 저는 올바른 윤리적인 법적인 그런 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성의 입장에서 또 남성의 입장에서 이 태아의 입장에서 우리가 심각하게 또 아주 신중하게 이 자기결정권의 문제를 생각함으로써 이번에 낙태법 개정에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모두 여성의 건강과 행복도 우리가 추구하면서도 또 뱃속에 이 땅에 하나님의 선물로 지금 잉태된 그 태아의 생명까지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멋진 아름다운 법이 만들어지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